새마을운동은 그 1970년부터 시작된 일종의 지역사회 개발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농촌의 환경 개선, 그다음에 농가의 소득 향상, 그리고 농촌 경제 발전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 오늘 오랜만에 신병주 교수님이 나오셨는데요. 아마 교수님께서는 온몸으로 이 새마을운동 시대를 살았던 분이 아닌가 싶어요. 새마을운동도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그 몸소 겪었던 또 그런 또 뭐 정말 세대고, 제가 이 우표에 이 새마을운동이 아주 잘 구현된 우표 수집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그 우표 수집 책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우표 모으셨어요? 예전에는 웬만큼 의식이 있는 학생들은 다 우표 수집했어요. 이게 지금 뭐 박정희 전 대통령 이 대통령 우표가 제일 비쌌어요 그때. 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금박까지 입혀놨죠. 이렇게 금박도 옛날에 우체국 입혀놓고. 앞에 가서 가지고 발매할 때 기다렸다 사고 그랬어요. 바로 이 새마을운동이 일어났던 시대상을 보여주는 우표들이 되게 많아요. 76년에 나온 그 우표를 보면 이 새마을 깃발이 나붓기는 그 아래 이 박정희 대통령 그 얼굴. 새마을운동 재창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렇게 잘 살아 보이는 소득 증대. 새마을운동의 그 정신과 그 어떤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딱 우표에 담아가지고 이 새마을 시대를 또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때는 정말 우표 모으는 게 대유행이었거든요. 지금 교수님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우표가 많지만 제 우표책을 보면 다 전두환 대통령 같아요. 세대가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우표값이 제일 싸요. 너무 남발을 이유가 했어요. 뭐예요? 너무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소장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독일에서 이제 라면 먹고 갈래라는 의미로 우리가 내가 우표 모으는 거 보고 갈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너무 재밌다. 독일에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쓴 그 찾아보니까 정말 새마을운동이라는 딱 키워드가 여러 곳에서 보이더라고요. 진짜 살아있는 날것의 5학년 역사잖아요. 때 쓴 기록인데요. 일기인데 뭐 제가 읽기는 조금 부담되니까 우리 이시원 씨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일기를 좀 대신. 1974년 6월 28일 날의 일기고요. 안동에 갔다 온 엄마가 안동에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였다.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새마을운동에 우리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내 책상을 깨끗이 치우지 않아 꾸중을 들은 적이 있으나 이제부터는 잘 살기 위한 새마을운동을 생각하며 내 할 일은 스스로 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책상을 잘 치우는 것부터 시작하겠다. 그게 이제 새마을운동의 정신이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글씨도 새마을운동 정신에 맞게 그러니까요. 매우 네. 정갈하세요 지금. 네, 정말 똑똑함이 일기장에서 묻어나요. 그래서 교수님 되셨죠 뭐. 당시 이때 신병주 선생님처럼 그 어린 학생들의 일기장을 보면은 뭐 이런 내용 외에도 혼분식을 잘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분식이요? 예, 그 혼분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쌀만 먹지 말고 거기에 다른 곡식들도 같이 넣어서 먹자는 건데, 아니면은 아예 쌀이 아닌 다른 거를 먹자라는 건데요. 1970년대가 되면 새마을운동과 결합해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게 되는 거죠. 쌀이 워낙 그때는 귀하고 부족했던 시절이라 쌀을 아끼기 위해서는 다른 곡식을 먹어야 되는, 이게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혼분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도시락 뚜껑을 열어서 만약에 거기에 혼분식이 돼 있으면은 칭찬을 받는 거고, 안 그렇고 흰 쌀밥만 있으면은 이제 혼나는 거죠. 정말 생소하죠. 아니 그럼 요즘으로 치면 저같이 이렇게 튀김 먹고 떡볶이 먹고 이런 거 좋아하는 뭐 밀가루만 먹는 애들은 엄청 칭찬받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해프닝까지 있게 되느냐 하면, 사실 우리 김밥은 이렇게 보리를 섞어버리면 이게 안 말아줘요. 맞아요, 김밥은 맞아요. 쌀밥으로만 해야 맞아요. 되니까 엄마하고 싸우는 거야. 나 이거 하면 쌀밥에 꼽혀받는다. 일단 말 때는 쌀밥을 하고 마지막에 보리밥 약간 꼽아놓는 이런 방식으로. 저도 경험이 있어요. 정말요? 혹시 안 해오면 옆에 친구한테 야, 콩 몇 개만 좀 줘봐 그래가지고 콩 빌려서 이렇게 밥에다 박아서 이렇게 검사 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신기하다. 제 또래 같으신데 이런 또. 그리고 또 그때 분식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말까지 해요. 봐라, 서양인들 봐라. 서양인들 저렇게 키가 크고 체격도 좋잖아. 저거는 밀가루 먹어 그렇다, 빵 먹어서 그렇다. 그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분식을 또 유도했던. 단일도 밀가루 많이 드셨어요. 다르다. 키가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리둥절해하는 다니엘. 또 이 모범 학생답게 또 이 할 일을 또 적어 놓으셨네요. 73년 5월 3일 일기인데요. 할 일이 많았다. 아버지가 사다 두신 책도 읽어야 되겠고 숙제도 해야 되고 바이엘 악보에 저축의 노래, 잘 살아보세, 우리의 소원, 저금통, 퐁당퐁당,
헝가리 무곡 제5번을 외워야 되었다. 암기량이 엄청나. 피아노도 치셨나 보네요. 피아노 선생 댁에 TV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피아노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만화 영화 보러. TV 보러 그러니까 이제 가시나? 피아노는 잠깐 한 30분 친다면 그 미리 가가지고 만화 영화 뭐 그 당시에 뭐 마린보이라든가 우주소년 빠삐 이런 거 이제 그거 보는 재미에 이제 제가 이제 정말 부모님을 졸라가지고 나 피아노 배워야 된다. 여기 근데 노래 제목들 보면 뭐 저축의 노래, 뭐 잘 살아보세 이런 게 들어있다는 게 참 의외거든요. 아동들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때 노래 좀 했던 대학 노래패 출신 그날의 남자 그날남 이광용입니다. 예, 제가 오늘 신명주 초등학생이 열심히 불렀던 잘 살아보세요. 가사 제대로 한번 분석해 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반주가 없으면 네. 흥이 안 나거든요. 자, 독일 출신 고급 피아니스트 한 분 모시겠습니다. 다니엘 위치로. 피아노도 없는데 무슨 교수님만 아주-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저도 준비 선출자입니다. 와, 鍵盤을 들고 왔네. 베토벤의 후예네, 베토벤의 후예. 아, 멜로디요. 하나, 둘, 셋.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자, 여기까지는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아요. 아, 그런데 그 뒤를 아는 분이 제 주변에 거의 없어요. 맞아요. 아는 분 계십니까? 그 앞부분은 익숙한데 우리 MC님 아세요? 저 잘 몰라요. 네. 정말 몰라요. 금수나 강산 어여쁜 나라 한 마음으로 갖고 가면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 네, 이거요. 이 정도만 해도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아, 순간 70년대로 돌아간 줄. 네.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1절에는 이 가사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경제 발전에 대한 정말 강한 열망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저기 우리도잖아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면 그 비교 대상이 어디예요? 예, 혹시 뭐 그건 잠시 후에 2절, 3절에서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2절 가겠습니다. 일을 해보세, 일을 해보세, 우리도 한번 일을 해보세. 태양 너머에 잘 사는 나라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나. 티끌을 모아 태산이라면 우리의 피땀 아낄까 보냐. 참 좋네. 발성 완벽하세요. 이광용 아나운서도 저런 데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저 가요 뭐 이런 쪽으로? 복면가왕에 나가야 돼요. 3절. 근데 타사라서 3절. 복면가 바로 자유롭게 해주시는 건가요? 타사는 제가 아니고 담기에는 가요 무대라도 2절에서는 간절한 목표의식과 함께 롤모델까지 제시합니다. 보십시오. 대양 너머에 잘 사는 나라처럼 돼보자. 대양 너머이면은 혹시 독일 젊은이? 젊은이? 맞아요. 젊은이! 젊은이. 젊은이! 예, 머니를 벌어보자. 이런 얘기. 머니를. 맞습니다. 예. 이어서 바로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 점점 가면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네. 우물한 개구리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해외 문물을 받아들이겠다.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글로벌 인재가 되겠다 뭐 이런 말이네요. 특히 가사의 백미 여기 아니겠습니까? 배워 뒤질까 보냐. 네. 배워서 남주겠어요. 뒤처질까봐 그 뒤진다가 그쵸 그 의미죠. 잘 살아보세는 새마을운동을 기폭제로 삼아서 경제 발전을 해보겠다는 강한 의지와 열망을 그냥 가득 담은 그런 노래였던 것입니다. 지금 잘 살아보세를 좀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이거 말고 진짜 우리가 아는 새마을운동 더 유명한 곡 있잖아요.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역시 새마을 연배가 그- 있으시니까. 그게 더 유명한데. 우리 MC님 연배가 네. 있으시니까. 아니, 가물가물하지만. 맞습니다. 네. 새마을 노래가 있죠.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작사, 작곡을 한 바로 그 노래. 작사, 작곡까지 했다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죠. 직접? 사실 이제 새마을 그 운동 이거 관련해서 이제 새마을 노래는 그 공식적으로도 박정희 대통령 작사 작곡으로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작사 작곡한 노래 중에 대표적으로 나의 조국이라는 노래 혹시 기억하시나요? 1974년에 나왔는데
부산의 푸른 전기 이 땅을 수호하고 이렇게 나와요. 아, 여기서 알면 안 되는데 왜 알죠, 제가? 높은 기사 이결에 지켜왔네. 이것도 박정희 작사 작곡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초등학교 때 그때는 정말 박정희 우리 대통령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뭐 모든 것을 다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싱어송라이터이기까지. 경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스케치도 직접 하시고 노래 그림. 자, 박정희 대통령 작사 작곡. 네.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신병주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물러가겠습니다. 아유, 이광영 아나운서 그리고 다니엘도 연주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노래들이 있다는 건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저희도 비슷한 것들이 좀 있었어요. 독일도 이제 2차 대전 이후로 경제 개발하면서 그 개발에 대한 노래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곡은 Das Lied vom Wirtschaftswunder라는 곡이 있어요. 그건 1958년에 나온 건데 점점 다시 이제 잘 살아보는 나라로 가는 과정을 좀 그리는 그런 노래도 있거든요. 혹시 거기도 대통령이 직접 작사 작곡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얘기는 좀 짚고 갑시다. 이 새마을 노래를 진짜 박정희 대통령이 작곡, 작사, 작사에 그렇다고 쳐요. 작곡까지 한 거예요? 대체적으로 작사는 박정희 대통령이 했다. 그리고 이제 작곡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화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그 딸 중에 우리 박근영이라는 둘째 딸 전경재단 이사장. 그러니까 이 박근영이라는 이 딸한테 내가 이렇게 새마을에 관한 노래를 이렇게 작사를 했는데 너가 이제 그때 그 음대를 다녔어요. 그래서 너가 한번 작곡해 볼래? 이렇게 해서 박 전 이사장의 그 인터뷰에 이게 나오는 기사예요. 사실은 그 새마을운동도 1절만 많이 이제 아시는데 2절 가면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새마을운동의 어떤 취지 그리고 이제 소득 증대에 힘쓰자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은 또 약간 그 당시에 그 남북 대결의 국면에서 싸우면서 일하면서 싸우자 건설 개발 소득 증대 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아무튼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작사 작곡을 했다고 소문이 돌 정도로 그만큼 강력한 의지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9년 2개월 동안 박정희 대통령을 보좌한 비서실장 김정념의 회고록에 따르면은요, 이 새마을운동은 기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구상한 박정희 대통령은 무슨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또 새마을 지도자들은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고민하고 구상해서 그 실행을 진두지휘했던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독일 가서는 그 고속도로 계획을 세웠고 그럼 혹시 이 새마을운동의 모델이 되는 나라가 있을까요? 그때 1969년에 수해가 되게 이제 심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 수해 지역을 이제 시찰을 하러 이제 기차를 타고 가다가 청도 신도리에서 딱 기차를 세우게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개천이 범람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마을 주민들이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뭔가 이렇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렇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도 자신의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잘 조성할 수 있구나. 그런 판단을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새마을운동이다. 내부에서 영감을 얻었네요. 이거는. 마을까지 자동차가 들어갈 길이 없어 심리 밖에서 지게로 짐을 날라야 하는 이런 고장이 발전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주민들의 힘으로 길을 닦고 다리를 놓아야겠습니다. 이 운동을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라고 해도 좋고 알뜰한 마을 만들기 운동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농촌의 환경 개선 그 부분이네요. 네. 그렇죠. 이 농촌의 환경 개선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준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이 무엇이 어떤 것일까요?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농기계? 아니면 아까 도로를 내야 되고 다리를 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도로 놓고 하려면 자갈? 이런 거 아닐까요? 정답은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네, 70년 한 10월부터 이때가 이제 농사 끝나고 농한기로 접어드는 때인데 이 70년 한 10월부터 정부에서 전체 33,267개 동리의 자연 불악에 각각
시멘트 335부대를 이제 무상으로 배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상으로 배포된 이 시멘트들을 가지고 이 농촌의 환경을 개선하는 일들에 힘을 모으도록 협동 작업을 하도록 정부가 독려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근데 많은 양을. 그러니까요. 그 많은 시멘트를 어디서 구했을까? 어디서 나온 거죠? 근데 우리나라 지하 자원 중에서 예. 매장량이 가장 풍부한 것 중에 하나가 시멘트 원료가 되는 석회석이에요. 석회석 원료가 풍부하니까 그 시멘트 공장이 많이 이제 생겨났고 너무 많이 건설되다 보니까 거기서 생산되는 시멘트들이 시장에서 다 소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급 과잉이 된 거죠. 이때 이 시멘트 가장 큰 시멘트 공장 소유주가 쌍용 시멘트라고 김성곤 회장이라는 이 인물이 이분이 그 공화당 재정위원장을 했어요. 이 소위 공화당이 약간 돈줄을 쥐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런 거를 좀 시멘트 소비를 좀 늘리도록 해달라. 그 공급을 할 때가 필요한데 새마을 운동 때 이 시멘트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을길을 이제 넓힐 때 그리고 뭐 교량 그리고 뭐 그 당시에는 공동 목욕탕 뭐 이런 것도 짓고요. 빨래터 짓고 이러다 보니까 이 시멘트 수요가 늘어나는 이런 분위기를 이제 새마을운동하고 접목시킨 거죠. 또 이 초가지붕, 농촌을 상징하는 초가지붕들이 이제 슬레이트나 함석으로 바뀌게 되고요. 또 뭐 돌이라든지 쌀이나무 같은 걸로 그냥 만들었던 그 담장들이 다 이제 뭐 시멘트나 아니면 벽돌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또 이제 마을의 작은 어떤 공간들도 시멘트로 새롭게 단장되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이때부터 그래서 마을 회관들이 시멘트로 이렇게 우뚝 서는 뭐 이런 또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